상상도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뉴스마다 경제 위기라는 붉은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아수라장이 된 미국의 한 마트.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고율 관세 폭탄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평소라면 $5에 살 수 있던 물건이 $15를 훌쩍 넘기고 심지어 몇몇 상품은 아예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형 창고형 마트의 풍경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계산대 줄, 텅 빈 선반 사이로 다급히 물건을 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평소에는 풍요롭던 텍사스 포트워스의 한 마트였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초조했고 서로 먼저 물건을 챙기려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통조림은 이미 동나버린 상태였고 남아있는 몇몇 생필품도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전쟁 같은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온하고 질서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묘하게 들뜬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이 광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부 보조품이라도 배포하는 건가? 아니면 마트 측이 극심한 물가 폭등 속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이토록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저 줄에 서야 하나 하는 마음까지 들 만큼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 끝에 걸린 팻말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입고 본 한국 라면 1인당 2개 한정 판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 라면 때문이라니요. 전쟁 같은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물건이 한국 라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라면이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당황스럽고도 놀라운 이 광경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 한국 라면이지? 왜 하필 지금?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체 한국 라면이 어떤 이유로 이토록 미국 상류층까지 매료시키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줄을 따라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줄 서 있는 이들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맨 남성,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든 여성, 심지어는 고급 스포츠카 키를 손에 쥔 사람까지 한눈에 봐도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류층으로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대체 왜? 의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상류층 고객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식품 매장을 이용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곤 하죠. 하지만 이들은 관세 폭탄으로 식료품이 금값이 된 지금 오히려 평소와 다른 길을 택해 직접 마트에 나와 줄까지 서고 있었습니다. 잠깐 주변을 살펴보니 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처음엔 20명 정도로 보였던 줄이 사실은 마트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맛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얼큰한 해물 맛이요. 먹으면 속이 확 풀려서 너무 좋아요. 저는 치즈 들어간 거요. 아이들도 좋아해서 줄 서서라도 사야겠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엔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트 전반에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또는 유명 맛집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라면 들어왔대. 딸이 좋아하는 매운맛도 있어.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재료를 넘어선 의미가 이 한국 라면에 담겨 있으므려. 미국인들에게 한국 라면은 이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위안이자 작은 사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관세로 물가는 치솟고 생필품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키고 싶었던 작은 기쁨이 바로 이 라면이었던 것이죠. 줄은 점점 더 길어졌고 마트 직원들은 수량 제한을 엄격히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당 2개까지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미국 상류층조차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 라면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평범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한국 라면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라면이 어떻게 이토록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된 걸까? 맛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라면이 왜 미국에서, 그것도 상류층까지 사로잡으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걸까요?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미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다. 일본 라멘, 중국식 국수, 서양식 크림 파스타 등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이 위기의 시대에 유독 한국 라면만이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음식, 바로 컴포트 푸드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율 관세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상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라면의 얼큰하고 깊은 국물 맛이 마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한 젓가락 후루룩 넘기면 속이 뜨끈하게 데워지고 매콤한 국물 한 모금이면 복잡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드는 거죠. 둘째, 한국 라면 특유의 화끈한 맛의 매력입니다. 미국 현지인들의 입맛에도 강렬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음식은 대체로 심심하거나 지나치게 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 라면은 진한 풍미의 얼큰함이 더해져 있어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는 매콤한 맛이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통합니다. 땀을 송골송골 맺히게 하는 그 화끈함이 살아있다는 기분까지 선사하는 겁니다. 셋째, SNS 열풍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불을 지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는 한국 라면을 이용한 먹방 챌린지와 레시피, 영상들이 연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습, 치즈와 계란을 듬뿍 넣어 꾸덕꾸덕하게 만든 라면, 요리법 등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콘텐츠들이 넘쳐나죠.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한국 라면은 더 이상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도전하고 즐기는 프리미엄 푸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희소성이 만든 프리미엄 가치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 물량이 제한되고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더욱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한국 라면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마치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시계처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 상류층에게는 이런 희소성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도 자신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유지해줄 하나의 작은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K-드라마, K-팝, 그리고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기생충 영화 속 라면 장면처럼 한국 라면은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건 먹어봐야 해.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관심이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 한국 라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 상류층의 선택이자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문화적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라면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사하는 따뜻한 감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단순히 새로운 맛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라면은 이제 일종의 문화적 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어렵게 구한 라면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하는 과정마저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연이 풀리는 동안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 하고 궁금해하며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하죠. 기본 라면에 달걀을 풀어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며 한국식으로 끓여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한국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설렘을 안겨줍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라면이 단순히 외국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동료끼리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라면이야 하며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라면을 먹는다더라며 비 오는 날 일부러 라면을 끓이는 유행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라면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경험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의 정서, 가족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에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 냄새가 아닐까요? 바쁘고 각박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낯선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그 역할을 한국 라면이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을 선물용으로 찾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네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이야, 한번 먹어봐 하는 것입니다. 선물 포장까지 해주는 온라인 스토어가 등장할 정도로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하고 싶은 가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모여 한국 라면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빛나는 작은 기쁨. 이것이 바로 미국 상류층이 새벽부터 줄을 서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라면이 이렇게까지 귀해지다니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라면은 해외에서 가볍고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캠핑 가서 한 끼 때우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는 용도였죠.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에 생활 속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라면이 지금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는 희귀하고 품격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물류가 막히고 공급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나 쉽게 집어들 수 있었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귀한 음식으로 변신해버린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 품귀 현상이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란 참 묘합니다. 언제든 구할 수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사라지면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는 법이죠. 한국 라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익숙한 맛이 점점 희귀해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라면 한 박스면 명품 100 하나랑 맞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 한 봉지에 와인 한 병이래. 그래도 사고 말지. 처음에는 웃자고 던졌던 농담이었지만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마켓에서는 한국 라면이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격의 두세 배는 기본. 심지어 한정판 맛이나 인기 있는 브랜드는 그 이상의 가격이 붙으며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된 셈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위기의 시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라면이 있다.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사기 위해, 한국 문화를 느끼기 위해, 그리고 위기의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국 라면은 어느새 삶의 기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이 명품 식재료처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 고급 치즈와 함께 한국 라면을 식탁 위에 올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럭셔리 라면 파티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한국 라면을 메인 요리로 내세우는 이색 파티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라면에 대한 깊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면을 맛본 사람들은 한국의 식문화, 예를 들어 김치, 떡볶이, 불고기 같은 전통 음식에까지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찾으며 작은 한국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한국 라면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역습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 라면은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한국 라면을 글로벌 명품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야 슈퍼마켓 한켠에 무심히 쌓여있는 평범한 식품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나?
자주 섞인 농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라면이 가진 진짜 매력을 인정하는 감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이런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라면이 상징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끓는 물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색을 유지하는 불굴의 정신. 이 강렬한 이미지가 경제적 불안과 위기 속에서 무언가 버팀목이 필요했던 미국인들의 감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콤하고 강렬한 맛이 마치 복잡한 이 시국을 뚫고 나가는 느낌이다. 입안 가득 퍼지는 화끈한 국물 맛이 일상의 답답함을 뚫어주고 위기의 순간에도 유쾌한 자극을 주는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국 라면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 속 작은 등불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라면은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한국인들의 삶 속 풍경과 연결되면서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한 짜파구리 장면은 한국 라면이 어떻게 일상적인 음식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라면은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긴 상징적인 음식으로 격상됐습니다. 상류층 사이에서도 이런 스토리의 매력을 느끼며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으로 한국 라면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강인함을 한 입에 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라면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파티에서, 모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 먹어봤어?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흥미로운 문화적 코드가 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풍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마트들에서는 아예 한국 라면 전문 진열 코너를 따로 마련하는 곳이 늘고 있고 현지 셰프들까지 한국 라면을 활용한 고급 요리를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라면을 럭셔리 푸드로 재해석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더 많은 이들이 한국 라면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은 한국 라면이 단순히 한류 열풍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브랜드이자 문화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싸고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취급되었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위기의 시대에 위로를 주는 힐링푸드이자 품격 있는 명품 식재료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따뜻한 정서가 녹아든 한 그릇의 라면이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끓어오를 수 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 속 간편식에 불과했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그것도 상류층의 식탁에 올라 삶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라면이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음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라면 한 젓가락의 위로를 찾고 얼큰한 국물 한 모금에 잠시나마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이 부드럽게 풀리는 그 짧은 순간마저도 삶의 작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국 라면이 미국의 상류층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배경에는 한국인의 땀과 열정, 그리고 고유한 감성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긴 끈기, 창의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라면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시아의 대도시 골목에서도 한국 라면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한국 라면은 이제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자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면으로 시작된 한국의 식문화 열풍은 이제 김치, 고추장, 떡볶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유명 셰프가 한국 고추장으로 만든 파스타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또 한 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매콤하고 깊은 맛이 감칠맛을 더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식문화는 라면이라는 탄탄한 다리를 건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한국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문화 대사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